그나저나 천하람 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네. 윤석열 후보가 토론 그것 뭐 싸움만 하는 거 토론해서 뭐하타냐. 국민의힘 경선 때 16번이나 토론했는데 누가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토론 16번 했는데 나 토론 자신 있다. 뭐 그렇게 나를 약체라고 생각하다가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도 그때 혼쭐이 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어제 또 사실 이준석 대표도 좋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오케이 좋다. 그럼 대장동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저는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말 바꾸기 뭐 공약과 관련해서든지 개인사와 관련해서든지 뭐 말 바꾸는 사람이랑 어떻게 토론하냐, 토론하고 나서 뭐 또 말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을 토론에서 지적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뭐 아무튼 뭐 저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당대표 간 토론이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정책본부장 간 토론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네거티브 말고 정책이 좀 더 주목받도록 가는 거는 당연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토론이 싸움으로 막 흘러갈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런 모습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오히려 정책 얘기 안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인신공격성 발언하는 그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다 판단하지 않나요? 이겸 대변인?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토론하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 토론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토론에 자신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또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토론에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들께서는 내 삶, 그래 너희들의 싸움 너희들끼리 해. 그렇지만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럼 공약을 딸랑 그냥 공약 문에 발표하지 말고 아니면 나와서 읽고 하지 말고 이게 현실 가능성, 현실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문제점은 없는가. 그리고 그 토론을 보면서 내 미래가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토론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론을 왜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어제 대장동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대장동이요. 특검하자. 서로 이거는 정쟁입니다. 저는 특검하자. 양쪽에서 특검하자고 하니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전 국민, 온 국민께서 대장동 특검, 그러니까 대장동 토론을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계속 정쟁거리 그냥 시끄러운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토론이 현실에 적용했을 때 그 현실성,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토론했으면 좋겠다. 일례로 제가 짧게 하나만요. 일례로 우리 그 주식 유튜버에서 있었잖아요. 네. 제가 똑같은 질문이 공매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님이 훨씬 더 4-5배 정도 시간을 훨씬 더 길게 얘기했는데 공매도의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시간은 훨씬 더 줄었죠. 근데 공매도의 개념은 아예 설명하지 않고 공매도에 대해서 이것은 필요하다. 근데 지금 공매도를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없애자라고 하는지, 왜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뭐를 바꿔야 되는지 이걸 아주 간결하게 예. 설명을 했는데 이런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정책 토론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정치 문화가 성숙이 돼서 그분이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만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대장동 토론을 해야 된다, 내지는 그분의 개인사, 도덕성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분을 최소한 믿을 수 있어야 그분이 내놓는 정책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 정치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확보된 다음에 정책 토론이 의미가 있다라는 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뭐 꼭 개인사에 대해서 내지는 네거티브에 대해서만 하자라는 네. 건 아닙니다. 잠깐 정직- 쉬었다 갈까요? 네. 네, 아니 정직 2개월 이것도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판사 사찰 이런 부분에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가요? 이경 좀 그런 대변인 말씀 좀 광고를 드려야 드리겠습니다. 돼서 네 잠깐 쉬었다 가죠. 예. 이경 대변인 윤석열 후보 토론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여러 가지 뭐 방법론 이런 문제보다도 윤석열 후보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이 이렇게 충돌했을 때 하극상 아닙니까? 선대위원장 말에 대해서 공보단장이 내가 왜 당신 말을 듣느냐.
이 부분을 이것도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나 코로나 이 시대에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데 TV 토론보다 더 유용한 장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토론이 필요 없다. 과연 윤석열 후보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저는 그 부분이 매우 궁금해요. 윤석열 후보는 솔직히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이 부분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그 하극상도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고 또 자주 얘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자유에 대해서도 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냥 극빈이라든지 배움이 부족하면은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필요성도 모른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이 그냥 말실수인 건지 아니면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인지 그리고 우리 또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조금 이상한 망언을 한 바가 있고요. 뭐 물 건너왔다, 수입해 왔다 이런 소리를 한 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 주신 바처럼 지금 현재 그러면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런데 그때 그랬어요. 정책 발표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페이퍼 들고 나와서 그거 보고 읽는 거였습니다. 이것으로는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도 토론 뭐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방금 이제 이경 대변인께서 뭐 A4 용지 들고 나와서 막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 그 똑같은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도 뭐 같은 비슷한 질문을 받아서 저는 그거 보면서 굳이 윤석열 후보의 얘기를 좀 좋게 선회하자면. 서로가 토론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포맷도 뭐 나쁘지는 않다. 그것도 하나의 검증이라고 생각했고 최근에 방송기자 토론회였나요? 예. 거기에서도 나와서 당연히 여러 질문에 대해서 즉석에서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무조건 검증을 다 피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논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상대방도 잘못했다 이런 논리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재명 후보께서도 사실 경기지사 때는 그때는 당내에서 전해철 뭐 이런 분들이 막 토론하자 했는데 그때는 앞서가던 후보시기 때문에 또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전례를 보더라도 토론 대선 후보 토론이라는 게 그 선관위 토론 외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문제가 말씀을 있다면 드리는 뭐 겁니다. 토론 방법에 대해서 네네. 논의를 해보고 변경을 하고 그러면 되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권 교체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은 미래를 맡기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사실 이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초점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이런저런 내놓는 공약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양쪽의 네거티브 검증이나 이런 거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저희가 뭐 공약 발표를 게을리하고 있는 건 전혀 근데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후보니까 토론회를 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그렇지 않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네. 지금은 앞서가는 후보가 예. 아니죠.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윤석열 후보 이제 지금 대구 경북 지역 방문한다고 하죠. 천하람 위원장. 네. 어때요? 지금 이제 그 순천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원래 고향은 네, 그쪽이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아직 경북에 살고 계시고.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에 대해서 TK 지역의 평가 민심은 어떤 것 같습니까? 실제 뭐 여론조사를 놓고 봐도 그렇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 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려나신 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TK 민심을 잘 봐야 되는 부분이 그렇다라고 해서 TK에 계시는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예를 들면 탄핵이 부당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민과 역사적인 평가 내지는 법률적 평가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TK 지역을 이제 꼭 방문할 텐데 거기서 본인의 과거를 어떻게 보면 뒤엎는 그런 발언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거는 이미 법적인 정치적인 평가가 끝난 사건이니까요. 예. 이경 대변인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이 고향이죠. 이번에는 TK 지역에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뭐 특별히 TK 지역에만 기대를 갖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호남 쪽이 좀 더 호소를 많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아니 제 있습니다. 말은 이번에는 다른 대선 때와는 달리 민주당 후보가 TK 지역에서 좀 더
지지가 올라갈까 하는 기대 그걸 그냥 그게 이제 여쭤봤는데.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뭐 음. 아무래도 고향이 그쪽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예, 오늘 비공식적으로 여기까지 하죠. 나옵니다. 예,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